자, 이제 오늘도 MLB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어제 경기는 이제 올킬이 나면서 조합을 전부 다 적중시키는 데 성공을 했었고, 이제 오늘도 그 분위기를 좀 이어가고자 하는 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일부 맞추긴 합니다. 맞죠? 어제도 한 11경기, 10경기 정도를 맞췄는데, 뭐 그게 15경기에 10경기면 66% 수준이죠. 그게 많은지 적은지는 판단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지만 저도 틀리는 경기들이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잘 골라가시는 것도 여러분들의 능력이니까 멤버십이나 표를 받으시지 않으시는 분들은 잘 설명 들어보시고 본인 의견을 조율해서 이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이제 멤버십 도움 이렇게 이제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이제 지금 7월 달도 20승 3패 단폴 선정 경기는 기록했었고 8월도 16승 6패로 나쁘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계속 영상 중에 조금씩 공개를 하고 있지만 베팅 업체 구매 트리거도 전체가 궁금하시다면 멤버십 가입하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들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볼 건데 이제 첫 번째 경기는 이제 디트로이트랑 템파베이의 경기로 진행이 됩니다. 이 파머 발데즈와 드류 라스무센의 대결로서 선발 투수만 봤을 때는 여러분들도 체감상 템파베이가 꽤나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저 또한 지금 이제 오늘 이제 경기를 바라보면은 사실 이거는 조금 더 유리한 쪽은 당연히 템파베이 쪽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도, 사실 템파베이의 승리를 먼저 예상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왜? 템파베이는 디트로이트가 어제도 그 캔자스시티랑 경기를 펼치면서 진짜 재밌는 경기였거든요. 도망가고 쫓아가고 도망가고 쫓아가고 반복하면서 타격에서 너무 재밌는 경기를 펼쳤지만, 결국 이 디트로이트가 보여줬던 최근 타격 행보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좋은 상황만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템파베이는 그 디트로이트랑 볼티모어랑 시리즈를 치르면서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했음에도 단기 타격 데이터가 여전히 중상위권 이상을 유지할 만큼 꾸준함을 보이고 있는 이제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결국 경기 당일날 생산성에서의 차이가 템파베이의 득점 수준과 승패를 가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도 디트로이트와 이 템파베이의 실질적인 그 이제 타격에서의 지표를 보면은 한 1.5단계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좌투수 파머 발데스의 재구에 대한 그 의심도 당연히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이제 기본적인 기량에서도 템파베이가 이 좌투수 상대로 보여줄 수 있는 성적에서는 약간의 우세함 정도는 있다. 그렇게는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언더를 사실 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템파베이도 좌투 상대로 홈런 생산성도 분명 최근에 떨어지는 것도 맞고 한 100타석 정도 표본에서 OPS가 0.7 아래로 빠진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디트로이트가 홈 경기라고 한다면 발데스가 조금 더 재고에선 안정감이 있을 테니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언더 들어가기에 굉장히 무서웠던 게 추천도 사실 못 드려요. 왜냐하면 이 바람이 있죠, 바람. 이 12마일이라는 바람이 오늘 디트로이트 홈구장에 불어나가게 됐고, 이 바람은 절대 가벼운 수치가 아니에요. 특히 디트로이트는 홈에서 경기를 잘 풀어가는 경기에 대거 의존되는 것이 보통 보면 홈런이에요. 그 주인이 글레이버 토레스가 됐든 콜튼 케이스가 됐든 맥킨스트리가 됐든 톨킨슨이 됐든 누가 됐던 간에 결국 얘네들은 홈에서 이런 경기, 바람이 부는 경기, 특히 이 홈런 덕을 많이 보는 팀이 디트로이트입니다. 그래서 라스무센이니까 그래도 좀 믿어보겠다. 토론토전에 한번 부진하긴 했죠. 하지만 그 성적만으로 라스무센을 이제 펌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 오늘도 버티는 양상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도 솔직히 제가 이것도 바람만 이렇게 안 불었으면 템파베이 승원도에서 뭐든 하나 생각은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바람은 절대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다. 좀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 템파베이 승 말씀드리면서도 요거는 제가 오늘 표 받아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7.5점 써놨어요. 그 이유가 결국 이제 누가 때릴지 모르는 그 홈런의 피해자도 분명 템파베이가 될 수 있다는 리스크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경기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분명 장타 생산성에서 특히 홈 경기에서 디트로이트가 외야로 바람이 부는 경기에서는 생산성이 훨씬 더 뛰어났다라는 게 이미 이번 시즌 증명이 되어 있는 누적 데이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경기 마이애미 대 보스턴. 이거는 좀 욕심을 여러분들이 버리실 수 있으면 그 프로토에는 우리가 2.5 프레이 나오죠. 갈만합니다. 우리가 사실
KBO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조합표 내고 할 때 전반 프랜승 이런 거 주면서 이번에도 라일리 전반 프랜승 보세요. 얼마나 달달합니까? 1.3배, 1.3배, 1.38배인가 그랬었죠. 그것도 오늘도 그래요. 이게 지금 마이애미가 알칸타라를 꺼내는 경기라면 2.5 프레는 배당 욕심 조금 버리고 갈만해요. 그러니까 역배가 나왔어요. 오늘 마이애미가 알칸타라가 나오는데, 근데 알칸타라는 통산 보스턴 상대로 총 3경기 나와가지고 단 한 번도 1실점 이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전부 전경기 1실점으로 끝났었거든요. 상대 전적에서 바라봤을 때도 콘트레라스 정도가 조금 이제 알칸타라를 공략했다 지표가 나와 있기는 한데, 드루빈이랑 같이 둘이서. 근데 알칸타라가 최근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걸 생각하면은 분명 8월달 알칸타라는 핀트가 제대로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지금 이제 레인저 수아레즈가 나오는데, 수아레즈는 재고에 대한 우려가 좀 가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제도 보셨지만 지금 이제 이번에 조 맥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 메르이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에르난데스, 그 다음 로페즈, 사노아 돌아가면서 활약하는 마이애미 타선 절대 가볍게 여길 수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경기도 이게 마이애미가 사실 좌투수를 상대한다라는 이 요소 자체가 이 경기에 얼마나 지배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판단하기에도 마냥 못 치는 성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이애미가 실제로 좌투수를 상대로 이 장타력이 매우 빠집니다. 최근에 거의 120타석 가까이 소화하면서 홈런이 하나밖에 없었나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장타가 거의 안 나와요. 마이애미가 이 좌투수를 상대로. 그래서 대량 득점 이미 없다라고 보는 양상 속에 수아레즈가 그러면 볼넷 때문에 내어주는 그 상황이, 마이애미는 뭐다? 도루 야구를 하거든요. 명백합니다. 그거는 루이즈도 마찬가지고, 에르난데스, 에드워즈, 그 다음에 로페즈, 사노아, 그 다음에 이제 코니도 마찬가지고, 다 도루하는 애예요. 도루하는 애들. 마이애미는 실제로 그 도루로 득점권을 만드는 야구를 하고 있고, 그걸로 출루를 극대화시킬 수 있으면 마이애미가 이거 그냥 쉽게 물러날 싸움은 절대 아니에요. 알칸타라 꺼내고. 역배 나온 것도 사실 역배까지도 접근할 만한데 그게 왜 불가능하냐면, 어제 경기에서 파쉐르랑 그 다음에 피터슨이 연투를 해버립니다. 남아있는 게 이제 그 전경기에서 제가 진짜 요새 극찬하고 있죠. 에크네스 1.1이닝 던졌었는데, 에크네스가 어제 안 나와서 이제 오늘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걔는 진짜 공 기깔나요. 그 이제 우한 3쿼터 사이드암인데 공이 너무 좋습니다. 볼 때마다. 걔 나와서 버텨주고 마무리 페어뱅크스 해야 되니까 알칸타라 7이닝 피칭이 필요한 경기라는 거죠. 진짜 그렇게 가능해. 7이닝 피칭으로 알칸타라가 한 점이라도 리드할 수 있으면 이거 잡을만 하기도 해요, 실제로. 그래서 저는 2.5 프랜이면은 사고 없는 배당이다라고도 생각도 하게 돼서 그것도 갈만하다 생각하고, 마이애미 역배승도 노려볼 수 있는 경기다라고 보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제 언어보로 나는 배당 좀 더 이제 현실적인 배당에서 좀 가고 싶다. 마이애미 역배는 좀 부담이고 그렇다고 똥배 가긴 싫다. 그러면 이제 언더 생각해야 된다. 그 근거는 결국 알칸타라가 버틸 수 있는 지금 지표가 8월 달에도 상대 전적에서도, 그 다음에 구종별로 제가 비교를 해봤을 때도 지금 오늘 실제로 공략할 수 있는 선수는 의외로 지금 소가드, 그 다음에 콘테라스, 그 다음에 모나스테리오, 뭐 요런 애들급인데, 이것도 지금 비교를 해보면 알칸타라가 상대적 우위예요. 사실 구종별로 비교를 해보더라도 지표상으로는 여기를 더 오히려 고평가해줘야 되는 수치거든요, 그 지표가. 그래서 이제 오늘도 그것까지 다 고려하면은 뭐 언더 당연히 생각은 하게 된다는 거죠. 왜? 또 마이애미는 좌투 상대로 장타를 못 때리고 있으니까. 그게 오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경기. 자, 그리고 그 다음 경기 하기 전에 오늘도 제가 이제 이번 주 금요일 일정이에요. 이번 주 금요일 날이가 아마 그때 소시에다드 경기가 있을 건데, 그때까지는 제가 공개로 이제 배팅을 제가 실제로 공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를 이제 축구 조합을 제가 실제로 배팅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공개를 한번 해드리면, 저는 오늘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오늘 주력이라고 봐야겠죠. 일단 볼로냐 언더, 그리고 첼시 승입니다. 이게 뭐 설명을 이제 많이 길게 하면은 좀 그렇고, 일단 나머지 경기들은 이제 오사수나도 무승부 가능성이 있고요, 말라가도 무승부 가능성이 있어. 그는 언더 보는 것이 조금 더 좋아 보인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AS 로마 경기 피오렌티나, 그거는 지금 피오렌티나 저점 매수할 만큼의 메리트도 있을 수 있다. 지금 5배가 넘는데 그거 갈만해요. 네, 전력상으로는 피오렌티나가 밀리지 않아. 다만 이제 올림피코 스타디오스라는 이 AS 로마의 홈구장이
원래 좀 빡세요. 그 원래 홈 극강의 이제 AS 로마였었죠.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었고. 그런 홈에서 강세 때문에 로마를 고평가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전력만 넣고 보면 이번에 레알에서 그 임대됐고 온 그 선수 이름도 생각이 나는데 갑자기 걔도 있고 그 이제 피오렌티나가 데헤아의 선방쇼가 그 예전 이제 갑자기 뜬금 활약 나왔을 때 그만큼 바래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좀 막아만 줄 수 있으면은 실수만 안 하면은 바지올리 중앙에 맞아주고 그 마스탄투 그 친구 이제 지금 피오렌티나 임대 갔거든요. 임대 와 있어가지고 곧 저점 매수할 만한 지금 구간이 있지 않나. 한번 봐볼만 해요. 이게 모엘스킨도 못하는 선수가 아니고 부상 때문에 이탈이 많았어서 피오렌티나가 성적이 안 좋았었던 거였지. 이 충분히 이제 중앙적 응징력도 있고 지난번에 아직도 임팩트가 있어서 기억이 나는 게 작년에 이제 피오렌티나가 코모 원정 갔을 때 코모 경기는 그때도 보면서 느꼈는데 중앙에서 빌드업 진짜 나쁘지 않아. 거기다 이제 전력까지 그렇게 보강이 돼서 모엘스킨은 건강한 상태라면은 이 로마에게 밀릴 전력이 아니에요. 지금 이것도. 그래서 그 경기는 저점 매수를 한번 역배 노려볼 수도 있겠다 싶어서 끼웠다가 그래도 맞추는 게 먼저지 해서 요거를 구매를 이렇게만 일단 주력으로 두 폴로 이렇게 구매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보는 주력은 이렇게 두 경기. 볼로냐는 언더. 이 가치가 좀 있어요. 라치오가 지금 원래라면 짜카니랑 같이 이제 측면에서 함께 활약을 해줘야 되는 그 듀오가 양쪽 윙어 듀오가 이제 깨져버리고 중앙에서 디아가 이제 전방 공격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조금 사실 많이 아쉽죠. 라치오 입장에서도 예전 같은 이제 응집력을 보이기에는 사실 많이 이제 전력 와해가 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 이제 볼로냐는 홈에서 그 집중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원래 골도 많이 안 먹히죠. 작년에 이제 폼이 볼로냐가 제일 좋았을 때가 이제 이탈리안 슈퍼컵 사우디에서 했을 때 그때 볼로냐 진짜 잘했었거든요. 그거고 나서 리그 돌아와서 그 페이스를 좀 사실 잘 못 보여줘서 오늘도 이제 오솔린이라든지 역량에 대해서의 평가를 조금 제대로 하려면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거 라치오에게 쉽게 뚫릴 경기는 아니다. 그리고 풀럼과 첼시 런던 더비입니다. 이거는 첼시가 사실 이제 알론소 감독 체제에서는 이제 또 보여줘야 되는 경기고 돈을 또 많이 써서 이제 보강을 또 한 게 이제 첼시죠. 가장 문제였던 게 결국 수비였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지금 프랑스 국가대표이자 그 다음에 그 크리스탈 팰리스의 주전 이제 센터백 자원이었었던 라크로아를 이제 영입을 해서 데려와서 보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리스 제임스가 이제 건강하다면 그 이제 빌드업과 수비에서의 그 파워풀함과 노련함은 첼시가 제일 고점일 때입니다. 그게 리스 제임스가 나와야 돼요. 나올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첼시가 좀 유리하지 않나 판단하게 됩니다. 풀럼도 나쁘진 않죠. 풀럼에서 이제 재작년이죠. 그게 벌써 데뷔를 시켜가지고 이제 가장 이제 공을 들여갖고 키우고 있는 게 이 킹이라는 어린 선수가 있어요. 걔가 이제 로우였나? 그 중앙 미드필더 자리를 이제 대체해가지고 메인으로 보려고 풀럼에서 계속 기회를 주고 있는 건데 일단 해리 윌슨이 없어진 게 많이 안타깝긴 합니다. 해리 윌슨이 없음으로써 이제 득점할 수 있는 구간 그 이제 능력 자체가 풀럼이 거의 50% 반감됐다라고 보면 돼요. 작년에도 그 해리 윌슨이 그 풀럼을 이끌었던 거는 진짜 어마무시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잊어버리고 빠져버리니까 좀 많이 안타까운데 여전히 이제 측면에서 로빈슨의 전개. 로빈슨은 그 옛날에 이제 리버풀에서 로버트슨이 전성기급 뛸 때 로버트슨보다 뛰어난 이제 풀백 자원으로서 뽑아라고 한 명 꼽는다면 그게 이제 로빈슨이었다고 말이 나올 정도로 실제로 풀백 어시스트 1위가 아마 로빈슨이었을 거예요. 그 몇 년 전에. 그 이제 그때만큼의 기량이 아직까지도 나오고 있고 월드컵에서도 실제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좀 로빈슨에 대한 기대값도 분명히 저도 있고 풀럼 나쁘게 생각하진 않지만 결국 이제 첼시는 이제 오늘 경기에서 이제 그 이제 뭐 전력 차를 아마 좀 보여줘야 되는 경기지 않을까. 네, 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풀럼 홈 당연히 빡센 것도 있지만 첼시가 오늘 경기에서는 그래도 좀 승리를 해줘야 되지 않나. 리스 제임스 건강할 때 이겨야지 언제 이기겠습니까? 솔직히 이거는. 그래서 요거는 네, 오늘은 첼시 쪽으로 좀 보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비 한번 노려보는 경기 저렇게 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축구는 일단 좀 말씀드린 것 같고 다시 MLB로 돌아와서 이제 워싱턴이랑 콜로라도 경기 진행해보면 이제 카발리 대 펠트너 이거는 워싱턴 승 노리고 싶은데 배당만 보면 도저히 손이 안 가요. 워싱턴 1.3배당에 손 넣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못 넣겠어요. 이거 순수하게 팩트로다 카발리 하나만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카발리 혼자서 경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얘가 6이닝 7이닝 요새 쳐주고 있긴 한데 카발리만 보고 1.3배 담근다 이거 어차피 똥대 설사의 경기에서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물론 콜로라도도 어제 방망이도 보셨겠지만 지금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이 프리먼이 부상으로 빠지고 나서 콜로라도의 타선의 생산력이 어떻게 전후로 어떻게 달려졌는지 조금만 봐보시면은 이게 왜 이 콜로라도가 지금 문제가 있는지 명확하게 나타나요. 그냥 프리먼 한 명이에요. 실제로 프리먼이 단기 성적에서 그때 거의 한 일주일 동안에 10몇 타점을 쓸어 담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도 그 타점이 팀 타점의 거의 40% 비중을 넘어섰었습니다. 그만큼 프리먼이 중간에서 해결사능력을 보이면서 장타와 단타를 가리지 않고 쓸어 담아줬던 게 지금 꼬여버린 거예요. 이게 콜로라도가. 그래서 점수가 안 난다고 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양팀 이 타선에서 달라진 게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도 카발리에게 당연히 꼬일 것까지는 오케이예요. 근데 펠트너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게 ERE만 보고 이게 무시해서 그렇지 얘도 공 던지면 그래도 97마일까지 던지고 변화구도 멀쩡하고 얘도 전형적으로 이제 코어스필드의 피해자거든요. 물론 그것 때문에 말해서 시즌 뭐 성적 자체가 애초에 원정에서도 잘한다라고 볼 수 있는 지표가 이미 나오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시즌 심지어 시즌 5승 중에서 4승은 타격 덕바 가지고 홈에서 4승을 거뒀어요. 원정 1승 4패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도 결국 이제 이런 이제 펠트너의 성적만 본다면 워싱턴은 공략을 해줘야 된다는 지표로 볼 수도 있겠지만 오늘 경기에서도 이거는 배당상으로 봤을 때 도저히 메리트가 느껴지지 않고 카발리가 버티는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뭐 그냥 이거는 갈 거면 그냥 워싱턴 진짜 눈 딱 감고 그거 선택을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적어도 네,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거 워싱턴 승나도 언어보다 장난 못해요. 그냥 콜로라도 터져버리면은 투수들 터져버리면은 뭐 답도 없는 양상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고 제가 이거는 뭐 언어버를 사실 더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저도 데이터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때 뭐 양 팀의 불펜 요소들이라든지 이런 변수는 너무 특히나 불펜이 안 좋은 두 팀의 대결이라서 제 계산 범주를 이미 벗어나죠. 그래서 카발리가 6이닝 던지고 내려가서 워싱턴이 불펜 3이닝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가 않고 그리고 이제 카발리가 버티는 동안에 콜로라도의 펠트너를 상대로 워싱턴이 빠다가 얼마 정도까지 들 수 있을지도 장담을 못한다면 이제 타격 안 좋아요. 제가 그래서 이 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배팅 메리트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저는 일단 워싱턴 승 저도 말씀은 드려봅니다만 이거는 절대 구매할 수가 없어요. 이건 애초에 네 저는 추천 못 드립니다. 배당 메리트가 없다. 만약에 이게 카발리 나오고 펠트너에다가 워싱턴 홈이고 워싱턴 배당이 1.68배 이상 줬다. 그러면은 건드렸을 것 같아요. 네, 배당이 근데 너무 지금 카발리를 고평가해놨어요. 네, 이거는 제가 그렇게밖에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텍사스 대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경기인데 이거는 이제 우르킬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고 루커 선발 발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시카고 화이트삭스는 아직까지 이제 오프너 쓸 건지 TBD가 걸려 있고 어제도 이제 뉴컴 오프너 쓰고 경기 운영을 하는 이제 뉴욕 매츠와의 매치업에서 결국에는 이제 끝내기 승리를 센가를 상대로 거둬냈었던 이 화이트삭스였습니다. 진짜 경기가 꽤나 많이 답답한 양상에서 흘러갔었는데 그 홈런이었죠. 그렇게 나옵니다. 피터스의 홈런이. 진짜로 이게 저는 연장 가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매치가 동점 딱 만들었을 때 이게 또 경기가 9회에 그렇게 다시 결정이 나버리면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 주말 드라마로 또 한편 또 찍었던 경기였었죠. 나름 이제 지루한 양상 속에서. 근데 화이트삭스의 타선도 지금 조금 이제 깔아앉아 있다라는 것이 사실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이 지지난 시리즈까지만 하더라도 화이트삭스가 타격감을 좀 뽐내면서 무라카미, 그 다음에 바르가스, 그 다음에 몽고메리, 어제 홈런쳤던 피터스도 마찬가지로 타격감 여전히 좋았었거든요. 이런 애들이 한창 잘 쳐줬었는데 그게 지금 타격이 또 식어버린 추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 지금 이게 오늘도 배팅 트리거 하나만 공개하자면 이거 텍사스 승 트리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루커가 나온다? 이건 타격을 논외로 하고 그냥 루커가 나온다면은 기회는 창출될 수 있는 경기다라고는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루커가 이번 시즌 4승 10패라는 성적을 가져가는데 가장 기여를 했던 부분이 있다면 이 결국 중요한 순간에서의 이 커맨드 이슈 그게 항상 이제 주자가 없을 때보다는 주자가 있을 때 루커가
멘탈 관리가 조금 이제 어려운 케이스였다라고 좀 보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피안타율이 높은 게 아니에요. 얘는 공은 워낙 좋아요. 공이 워낙 좋다 보니까 피안타율보다는 이제 출루 허용 자체가 조금 늘어나면서 0.2에서 0.25 정도의 그 이제 WHIP가 이 출루자가 득점권 상황으로 올라가 있을 때 현재 피안타율은 상승하지 않는데 그 이제 다 그 WHIP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이제 볼넷으로 인한 출루가 영향을 그만큼 주자가 있는 상황보다는 없는 상황에서 없는 상황보다는 있는 상황에서 더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도 그러한 부분이 결국 이제 그 데미지를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라 보여지고 어제 텍사스가 경기 이겼던 것도 사실 그거 텍사스 승도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기쿠치에 대해서. 이제 다행히 기쿠치가 어제 1회는 넘겼는데 여기 2회를 넘기지 못하고 결국 이제 3대0으로 끌려가는 경기가 됐었고 텍사스 어제 그거 이제 기쿠치 덕에 이겼던 경기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우르키디가 사실 지난 한 경기 잘 던졌던 것만 보고 고평가할 수는 없고 저도 이거 우르키디 좋게 생각 안 해요. 얘도 이제 뭐 휴스턴에 있을 때 한창 쓰다가 고장났다 판단해서 이제 팽당한 건데 결국 우르키디의 고점 자체가 나올 거라고 또다시 생각하기보다는 양 팀의 일부 그런 부진한 투수들의 운영 속에서 주고받는 그림이 된다면 생산성에서 기대값이 좀 더 높은 쪽은 여전히 홈에서 경기를 치르는 화이트삭스의 지표가 텍사스보다는 훨씬 좋게 나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오늘도 이거는 화이트삭스 정배받은 거 납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은 하는 경기예요. 불펜 운영에서야 뭐 어차피 텍사스도 화이트삭스도 갈릴 때가 갈려 있는 거고 오늘도 그 이제 결국 화이트삭스가 보통 이기는 경기 보면은 이 테일러가 나오는 경기가 거의 유력합니다. 그래서 어제 경기 테일러가 다행히 1이닝만 던졌고 2차전 10대5로 그때 화이트삭스가 개털리는 과정에서는 하루에 휴식을 또 취했었기 때문에 오늘 테일러 운영이 가능해진다면은 자완 오프너 한 명을 쓰고 그러면 이제 뉴컴이나 아니면은 이제 허드슨 되겠죠. 네, 그러면은 둘 중 한 명 이제 오프너 쓴 다음에 나머지 한 명 자완 중간에 한번 끼어 들어가고 이후에 조더닉스 투입에 테일러 나오게 되면은 바람은 오늘 7마일 측풍이 붑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오늘 화이트삭스의 운영도 꼬임은 없다라고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화이트삭스 승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LA 인저스 대 클리블랜드의 경기인데, 요거는 이제, 클라센과 메시. 저는 이거, 그냥 LA 인저스 경기는 당분간 그냥 계속 언더예요. 특히 이제 오늘도 상대 투수까지 이렇게 나온다? 감사합니다죠. 그래서 LA 인저스 선발도 사실 제가 존슨 경기는 도저히 이제 최근에 잘하고 있지만 도저히 언더 못 가겠고요. 그 다음에 로드리게스 경기 언더 못 가는데, 이 클라센, 디트머스 경기, 요런 경기는 이제 놓칠 수 없는 이제 선택지가 또 언더다. 라고 봅니다. 클라스는 지난 경기도 이제 결국 이제 6이닝 완벽한 투구를 하면 최근 2연승입니다. LA 인저스가 최근에 이겼던 경기에서 선발 투수들이 지금 클라센이 2경기고 나머지 하나가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이제 못 이기죠. 얘네들 안 나오면. 그래서 LA 인저스도 지금 이제 클라센 경기는 욕심을 낼 수도 있는 경기예요. 사실 부상이 네테르 주니어라든지 아니면 바크먼이 부상으로 빠져있지 않았다면 LA 인저스 필승조도 더 단단해갖고 진짜 이제 이거는 8.5면 감사합니다 했을 것 같은데 그 불펜 뎁스가 조금 부상으로 얕아진 게 오늘도 이제 흠이 되지 않을까라고는 좀 생각도 드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클리블랜드가 어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기쿠치래 저 이제 스가노 공략에는 확실하게 성공을 했었습니다. 어제 스가노 1회부터 49 넘게 던지면서 개판 쳤었고 결국 스플리터던 이제 슬라이더던 직구던 어떤 것도 위력을 보이지 못한 채 다공략 당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어땠습니까? 이후에 최근에 이제 데뷔했던 친구죠. 만프레디라는 친구 있었는데 그 친구 나왔을 때 결국 이제 안타 공략도 당했지만 다시 한번 이제 97마일 수준까지 빠른 공을 던지니까 타이밍을 못 잡으면서 삼진당하는 것이 속출했었고 헤르게트를 상대로도 아무런 타격을 하지 못한 채 묶이는 모습이 실제로 나왔어요. 즉 오늘도 이 클라센이라는 친구는 재고에 대한 우려가 아직까지 완전히 잡힌 선수는 아니지만 제가 맥스마이어 떠오르는 친구라고 했죠. 얘도 97, 8마일까지 빠른 공을 던지고 특히 이 고속 슬라이더 91마일, 2마일의 고속 슬라이더와 이 체인지업의 로케이션이 꽤나 좋은 친구라서 오늘도 홈
홈 경기라면은 안정적인 제구 속에서는 충분히 버틸 만한 싸움이 돼야 된다라고 판단을 한다라는 겁니다. 클리블랜드도 어제 경기 이제 필승조라고 하면 이제 에린 정도밖에 자원해서는 안 썼고, 남아있는 필승조 모두 등판이 가능한 경기라고 한다면 메색 지원해줘야 될 거고, 이 경기는 8.5점은 굉장히 좀 고평가되어 있다는 판단은 좀 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LA 인저스의 타격이야 뭐 어제 엊그제 뭐 승리를 했던 나발이고, 뭐 경기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제도 결국 이제 LA 인저스란 팀이 보여줬던 타격은 거의 이제 생산성에서 좀 많이 아쉬운 모습이 경기 초반에 또 실제로 보여줬었죠. 안타 생산은 충분히 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게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LA 인저스가 보여줄 수 있는 이제 좌투 상대로 기록되고 있는 수치들만 보더라도 OPS가 0.628 수준까지 최근 단기 중장기죠. 어떻게 보면 220타석 표본에서 나타나고 있고, 오늘 메시의 기량이라면 대량 실점 없어야 됩니다. 즉 이게 어차피 투수전 양상이 되면 LA인저스도 안타 생산성에서는 이미 보여준 게 있었고, 불펜에서 LA인저스가 괜찮아요. 충분히 괜찮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산에서 내려온 쿠어스필드에 울렁증이 있을 수 있는 이제 클리블랜드가 또 갑작스럽게 타격이 좀 식어버린 양상이 되었을 때 혹시나 역배날까봐 클리블랜드 승보다는 언더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경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애틀레틱스 대 미네소타의 경기예요. 이거는 이제 제프리 스프링스와 매튜스의 경기. 어제 똥 밟으셨죠. 예, 팍스가 또 맞췄습니다. 이게 뭐 한 5번 내면은 한 2-3번 맞추는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애틀레틱스 역배 트리거를 내요, 얘네들이. 그리고 이제 어제도 나왔었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결국 7대6으로 6대0의 경기가 한 번의 역전까지 이루어집니다. 맞죠? 놀라운 경기였었고, 그 휴스턴 승 구매한 사람들, 어제 필라델피아 승 구매한 사람들 심정이랑 거의 뭐 반대로 달랐을려나? 정말로 난해한 경기를 보여줬어요. 오늘도 일단은 이제 홈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홈으로 돌아오는 경기에서 과연 이 타격이 또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그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애틀레틱스 같은 경우도 사실 타격이 엄청나게 못 치는 하위권도 아니었었고, 그렇게 잘 치는 두각을 드러내는 타격 지표도 아니었어요. 딱 리그 평균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얘들은 이제 롯데가 꼬일 때랑 거의 비슷했었죠. 그러니까 투타 밸런스가 안 맞다 보니까 방망이가 좀 터지는 날에는 투수도 같이 무너지고, 방망이 안 터지는 날에는 투수가 버텨도 그 방망이 때문에 못 이기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9연패 받고 이럴 때 진짜 많이 꼬였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도 이제 홈에 돌아와서 경기를 펼친다고 한다면, 매튜스라면 이런 우한 정통파 느낌의 이런 투수라고 한다면 애틀레틱스가 오늘 또 볼테부터 시작해가지고 맥닐, 그 다음에 이제 그나마 기대를 하자면 이제 먼시까지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헤임은 안 될 것 같아요. 네, 안 될 것 같고, 딱 요 정도까지인데, 결국 장타 생산을 할 수 있는 서도스트롬부터 시작했고, 루커, 그 다음에 랭길리어스 다 빠져있는 시점에 애틀레틱스가 어느 정도까지 뽑아내서 이걸 역배낼 수 있을까? 솔직히 아직도 의구심이 품어져 있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네소타가 당연히 이 경기는 오늘 벅스턴도 마찬가지고, 조시벨도, 로이스 루이스도, 클레멘츠도 다 이거는 구장에 이제 타자 친화적인 구장을 활용해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지 않나라고 싶은 경기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오늘도 네, 맞습니다. 애틀레틱스 승 트리거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실제로 미네소타는 어제 호프먼도 털리고 펀더벙크도 털리고 로저스도 털리고 다 털려버려서 남아있는 불펜에서 마무리 고메즈를 제외하고 지금 자원 자체도 실제로 좀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저도 뭐 타격에서는 워낙 이제 조시벨 임팩트가 이제 너무 크다 보니까, 저는 여기 지금 이 임팩트를 아직까지도 저는 뽕맛을 못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3년 동안 계속 시즌 시작할 때 말씀드립니다. 미네소타 팀 컨셉은 홈런이라고. 그러니까 얘는 뽕맛이 있어요. 미네소타라는 팀은 유망주 채집을 할 때부터 이미 이제 장타력이 있는 유망주들로 계속 데뷔를 시켰고, 그들로 활용을 하고 있었고, 이제 키셸 합류한 것도 그에 맞는 결인 거고, 지금 그 컬러 자체는 똑같거든요. 동일하단 말입니다. 얘네들은 항상 이제 낭만이 있는 게 홈런에 야구를 한다라는 건데, 그게 터지는 순간에는 진짜 어떤 팀도 사실 못 이긴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투수장 약해져 있는 미네소타인 거 생각하면 오버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건 맞는 것 같고, 그 장타 생산성에서는 지금 이제 다 빠져 있는 애틀레틱스보다 미네소타가 좀 더 좋아 보여서 저도 미네소타 승 말씀드려봅니다만, 이번 경기는 추천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자, 이제 시애틀과 필라델피아의 경기인데, 이제 길버트와 이제 잭킬러가 나오는 경기예요. 잭킬러의 피칭이 최근에 이 재군 안조 때문에 볼넷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게 불안 요소일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잭킬러가 지난 7월 말이었었죠. 마이애미전에 평균 구속이 이제 2마일 가까이 떨어지는 대형 사고가 일어났었고, 그때 이제 잭킬러가 개판 사고를 치는 경기를 타자들이 역전시켜줬지만 듀란이 또 똥을 싸면서 재역전패 끝내기 역전패를 당했던 참사의 경기의 주인공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잭킬러의 구속이 곧바로 반등이 됐었고, 결정으로 지난 경기에서 잭킬러의 평균 구속이 이제 부상 복귀하고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기록이 됐던 경기를 펼쳤어요. 95.9마일인가 아마 기록이 됐을 겁니다. 그 본래 4개가 나왔던 경기였지만 구속이 그만큼 올라왔던 것이 가장 고무적이었던 건데, 오늘도 잭킬러가 그렇게 97마일에서 95마일 사이에 공을 던질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잭킬러의 스위퍼가 너무 위력적이게 돼요. 왜냐하면 스위퍼는 안 그래도 휘 퍼센테이지도 높게 나오고 그 다음에 피안타율도 극단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잭킬러의 주무기인데, 이 스위퍼가 잘 끊기는 날에 공통적으로 상승하는 지표를 가진 공이 바로 포신 패스트볼입니다. 싱커도 던지지만 특히 포신 패스트볼, 하이볼이 진짜 득을 많이 봐요. 그렇게 지난 경기에 구속이 올라오면서 스위퍼와 같이 이제 포신 패스트볼, 하이볼이 역할을 했던 게 명확하게 드러난 게, 지난 경기는 포신 패스트볼 피안타율이 1할 8푼대, 1할 9푼대 아마 그때 형성이 됐었죠. 진짜 구속이 안 나오는 경기에서 이 포신 싱커의 피안타율이 필러가 확실하게 올라가는 게 분명히 눈에 보이고 있고, 오늘도 사실 이거는 분석이란 범주보다는 예측의 범주라는 게 맞아요. 휠러의 구속이 나올까 안 나올까 예상해보는 거죠. 근데 저로서는 지난 경기 페이스로 봤을 때 구속은 나온다고 하면 실질적인 이 경기에서 피안타율 자체가 잭킬러가 높게 나올 가능성은 떨어집니다. 어제도 보셨겠지만 루이스 아레즈 빠지니까는 타선 중앙에서 활약이 많이 죽어버리잖아요. 어제도 생각해보세요. 대타 나왔었던 루이스 아레즈 뒤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알렉붐 뒤지고, 이게 결국 이거를 갖다가 해결했던 건 하위 타선이었단 말이에요. 어제 끝내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9번에서 그거를 델라크루즈가 그걸 만들어내고 슈아버까지 연결해서 슈아버가 끝내기로 친 건데, 하위 타선 연결해서 그게 돼서 그랬었지. 사실 슈아버 홈런 아니었다라고 한다면은 어제 스레이터너, 하퍼, 알렉붐 뭐 이 라인에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이제 생산성이 있었는지는 8회까지 성적만 봐도 나오잖아요. 빵점이었어요. 빵점. 그러니까 아라에즈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이제 필수 불가결한 필라델피아 승의 조건이다 라고 좀 보면 됩니다. 그나마 어제 대타 나와가지고 플라이아웃 당하긴 했지만 출전이 됐던 거를 파악을 했고, 오늘 경기에서는 그게 다시 복귀할 수 있다라고 전제를 둔다면은 아라에즈의 컨택 능력은 지금 필라델피아의 보물이다. 내일도 필라델피아가 승리한다면 그 주인공은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는 휠러보다는 아라에즈일 거다. 저는 그렇게 볼 정도입니다. 시애틀은 결국 지금 이제 경기 양상은 이제 어제 또 재밌게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터졌죠. 경기가 터져가지고 이제 결국 야수 투수 딱 올리자마자 바로 이제 라미레즈한테 말로 홈런 쳐맞고 경기 더 폭파되고 무려 19대2라는 스코어로 경기가 박살이 났습니다. 시애틀의 타격이 또 소강 상태에 다시 들어간 시점에 필라델피아의 지금 베테랑 에이스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언더 고려하기에는 6.5점 선 넘었죠. 저는 이거 오버 가능성 더 높다고 봅니다. 필라델피아가 아라에즈만 나오면 오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보고 있고, 필라델피아가 그냥 승보고 들어가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하는 경기예요. 이거 언더 말 안 됩니다. 저도 6.5 언더 좋아하거든요. 특히 미러키 경기 이런 거 좋아하는데, 필라델피아 진 방망이에 아라에즈 나오면 6.5는 가뿐히 넘어설 수 있어요. 이 경기 그냥 필라델피아 혼자서 6점 뽑아도 이상하지 않아요. 이 경기가 아무리 길버트가 나온다라고 하지만 그만큼 필라델피아가 좀 더 아라에즈가 있을 때 나오는 타격 생산성이 너무너무 사벽이다 라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샌디에고 대 피츠버그의 경기인데, 이제 브렉스턴은 거야 샌디에고의 힘싸움이라고 보면 돼요. 이 브렉스턴의 애쉬크래프트는 진짜로 피츠버그에서 좀만 잘만 키우면 좀 오래 써먹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얘도 이 힘싸움에서 밀렸을 때 결국 문제가 생겼던 거죠. 지금 실제로 8월달에 피홈런 4방을 쳐맞았는데 경기마다 한 방씩이거든요. 4경기 나와가지고 한 방씩 꼴랑 맞았는데 그 전부 다 포신 패스트볼이에요. 그러니까 애쉬크래프트가 원래 데뷔할 때도 이제 애쉬크래프트, 그 다음에 존스, 그 다음에
챈들러, 그 다음에 폴 스킨스, 이 네 명의 투수들이 전부 100마일을 던질 수 있는 투수들이에요. 얘 네 명이 101마일 던질 수 있는 투수들. 그만큼 빠른 공을 던지는 슈퍼루키로 무장을 했었던 피츠버그에서 그 중심에 있는 게 애쉬크래프트인데, 얘도 그 빠른 공이 지금 이번 시즌도 실제로 선발 등판을 하면서도 평균 구속이 97마일 이상이 유지가 되고 있고, 그 힘싸움이 자신의 주목이거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타자들이 그걸 노려요. 그러니까 얘도 카운트가 지기 싫을 때는 힘으로 들어가는데, 그거에 이제 힘싸움에서 이기는 타자들이 홈런을 때렸던 겁니다. 오늘도 그걸 이제 노리게 될 선수가 딱 정해져 있어요. 타티스 주니어 1순위, 2순위가 바로 케빈 시츠, 3순위가 랭이포입니다. 타이 프랜스, 마차도 크레노너스, 메리 잭슨 메리, 얘네들은 오히려 힘싸움에서는 밀릴 수 있어요. 근데 빠따 스피드로 승부하는 랭이포와 타티스, 그 다음에 케빈 시츠는 그 장타를 실제로 노릴 수 있는 자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애쉬크래프트가 지금 그렇게 홈런을 맞고 실점이 일부 있음에도 8이닝, 7이닝을 막아주면서 이닝을 버텨주기에 많은 안타 생산을 샌디에고가 지금 상대적으로 할 수 있을 가능성은 높아지진 않은 것 같아. 근데 결국 샌디에고도 그거를 공략할 수 있는 타자들이 장타로 애쉬크래프트를 무너뜨렸을 때는 어제 쉬웠었던 피스톤 투입했을 때 이 경기는 샌디에고가 실제 정배낼 가능성 분명히 있는 경기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이제 피츠버그도 어제 제가 분석하면서도 저 언더 썼었죠, 조합표에. 언더 봤던 이유가 스넬이라서도 있었지만, 스넬이라는 이제 선수 개인의 지표보다는 이 좌투 상대 공략 데이터 수준 자체가 피츠버그가 지속적인 하락세가 있었고, 그거에 대한 접근을 이제 저는 먼저 했다라고 판단한 경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로비레이가 최근에 이제 좀 기복이 살짝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던지고 있긴 합니다만, 좌투수라는 강점 자체는 피츠버그를 상대함으로써 소실될 가능성이 없다.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경기, 없다라고 단정짓기보다 좀 적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경기가 바람도 좀 외야로 부는 경기 양상인 것도 있고, 홈런에 대한 리스크도 애쉬크래프트가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임에도 샌디에고가 정배 나오는 게 당연해 보인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 번 더 로비레이의 호투가 있다고 했을 때 애쉬크래프트가 6, 7이닝 버텨주면은 불펜에서도 지금 어차피 피츠버그는 뎁스에서의 여유가 충분히 있어서 투입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도 사실 아니란 말이에요. 어제도 이제 4대0으로 지는 과정에서 불펜에서는 브롤진스키 이후에 커티스 한 명이 다 똥치였기 때문에 모든 필승조 불펜이 다 휴식을 취한 거예요. 롱리리프 브롤진스키 제외하고 이제 도발부터 시작해서 루크이버, 네, 마무리 이제 그 나왔었던 요한 산타나, 그 다음 저 이제 소토부터 시작해가지고 안 나온 투수들이 다 커비 H까지 전부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경기가. 그래서 뒷문까지 든든하다, 이거는 뭐 뒤끝까지 사고 없는 경기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경기지 않을까 싶은 경기입니다. 특히 피츠버그의 타격 데이터까지 하락세가 있기 때문에 로비레이가 오히려 안 무너지고 갈 수 있다라는 것이 더 피츠버그 이제 이 정배가 아닌 샌디에고 정배 나온 것에 로비레이가 호투할 수 있겠거나 여기에 좀 힘을 더해주는 것도 있어서 그게 더 언더로 가게, 좀 더 언더로 생각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소이지 않나라고도 좀 판단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상대 이제 지표로 이제 구종별 좀 비교를 해보더라도 오늘 당연히 조심해야 되는 거는 레이놀즈, 당연히 조심해야 돼요. 로비레이 같은 경우에 당연히 조심해야 되는 건 있지만 그래도 버틸만 하다. 일부 실점이 있을지언정 클러치 승부는 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애리조나 대 시카고 컵스의 경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메리 켈리 대 가우스먼인데, 이거는 저는 오늘 패스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에 일단 예상을 해보면 오버인데, 이제 메리 켈리가 가지고 있는 지표가 최근에 이제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평균값을 내야 되는 수준인 건데, 그러니까 고점과 저점이 너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게 메리 켈리라서, 사실 뭐 안 털려야 되는 팀에게 좀 공략을 당하고, 털려야 될 것 같은데 또 잘 던지고, 그러면서 너무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는 켈리가 뭐 구위형 투수도 아니잖아요. 항상 이제 커브, 커터, 그 다음에 이제 체인지업, 그 다음에 그 이제 빠른 공 섞어 던지면서 노련한 피칭으로 하는 양상의 경기를 하는데, 그 털렸을 때 이제 어떤 공을 털렸는지, 아니면 지금 이제 어떤 공에 홈런을 맞았는지, 어느 경기에서 특히 이제 관리가 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이 기복이 너무 심합니다. 당장 8월달 성적만 보면 제거 아예 안 되고 홈런 쳐맞고 안타 쳐맞으면서 개털리는 경기를 해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오늘도. 그래서 컵스가 어제 대승을 했지만 어제 많이 쳤다고 오늘 못 칠 경기라고 보기에는 켈리가 너무 약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컵스가 또 우세하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어제도 이제 애리조나가 역전승을 거뒀죠. 그 역전승 거두는 과정에서 사실 애리조나가 캐테마르테 빠지면서 팀 분위기가 좀 어수선했는지 이제 득점 수준 자체가 좀 편차가 생기고 떨어졌던 것, 페이스가 떨어진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어제 경기 그렇게 승리를 하면서 분위기를 올린 와중 가우스먼이다. 가우스먼도 이중성이 심해요. 얘도 특히 장타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가우스먼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장타입니다. 장타. 얘도 홈런 때문에 울었던 게 계속 가우스먼인데 이번 시즌 4.58이라는 ERA를 기록하게 만든 것도 결국 많은 지분이 홈런이에요. 최근에도 3경기 연속 홈런을 맞았고 지금 2경기 연속으로 5이닝을 못 던졌고 이적하고 나서 그만큼 오늘도 애리조나도 공략할 수 있는 지표를 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저는 일단 오버만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따로 승패 예측하기는 도저히 감이 좀 잡기가 좀 어렵다. 근데 오버도 여러분들 이제 9.5점이라는 높은 기준점을 감당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좀 저는 이 경기는 후순위로 좀 밀릴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경기도 이제 워싱턴 같은 경기죠. 그냥 순수하게 체이스 번즈 한 명 믿고 게임을 해야 됩니다. 신시내티는 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애리조나와의 경기에서 역전패를 당하면서 분위기를 흐렸고 그 2차전 경기에서는 또 타격이 미친듯이 폭발하면서 이 잭 리텔 전 샌프란시스코 투수였었죠. 이 잭 리텔과 함께 이제 저 애리조나의 선발 투수였던 그 브랏을 또 공략을 해가지고 이제 대승을 또 거두기도 했었던 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체이스 번즈 하나만 믿고 가야 돼요. 사실 위즈넌트가 제구가 안 되는 투수예요. 근데 신시내티가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저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똑같은 결인데 뭐 자원 상대로 성적이 분명히 안 좋았어요. 자연 상대로. 그래서 로드리게스 상대로도 실제로 막혔었던 거였었고, 그 이제 저 지난번에 경기하면서 신시내티가 대승을 했을 때 있죠. 11대 5로 이겼던 그 소로카였다. 맞다. 그거는 소로카 상대로 개털었고 리텔이었었고, 자완 상대 경기했던 게 그 다음에 저 5대 3으로 졌었나요? 맞죠? 그게 이제 브랏 등판 경기였을 건데 그때도 이제 볼넷 때문에 브랏이 조금 이제 어렵게 경기가 흘러가는 과정에서 신시내티가 조금 그거를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들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이게 그 정도까지 공략이 잘 됐던 경기였느냐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그 경기가. 그래서 이 자완 상대로 신시내티의 단기 누적 데이터 상으로는 이미 바보예요. 바보. 얘네들 자완 상대로 성적이 분명히 안 나온단 말이에요. 냉정하게.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도 자완 상대로 그렇게 팀 OPS가 0.62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그 저 누구야 LA 인저스 걔네들급으로 이 자완 상대 공략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이제 신시내티의 타선이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도 볼넷만 안 나오면 이 경기는 위즈넌트가 좀 버텨야 되는 지표다라고는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바람을 떠나서 이제 오라클파크 특성상 이 엘리 델라크루즈가 정말 좋아하는 구장이에요. 근데 얘만 좋아하는 구장인 게 문제인데 이제 샌프란시스코가 이거를 또 체이스 번즈 공을 못 칠 거라 생각해 보면은 언더도 생각을 해봐야 되나 싶은데 7.5점은 좀 선 넘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굳이 따지면 이제 신시내티 승 정도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는 결국 믿는 거는 체이스 번즈 하나. 사실 그거밖에 없다. 딱 그게 이 경기에 대한 딱 정의인 것 같습니다. 정의. 딱 그 이상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게 저는 이 경기지 않나. 애초에 이제 불펜에서도 지금 이제는 도저히 신뢰감을 좀 보여줄 수 없는 수준의 이제 신시내티이다 보니까 저는 요거는 그렇게 주력급으로 활용은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 전체 경기 프리뷰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오늘 10경기라서 좀 빨리 끝났죠? 다들 선택 잘 하셔가지고 조합하셔서 좋은 결과 가져가실 바라고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하시다면 멤버십 혜택 한번 읽어보시고 멤버십 가입하셔가지고 함께 또 수익 볼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건승하시고 저는 녹화 여기까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